学猫叫，一起喵喵喵喵喵，在你面前撒个娇，哎呦喵喵喵喵喵，我的心脏蹦蹦跳，迷恋上你的坏笑。 설아는 보여줄 건가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설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미쳤다고 저 새끼한테 내가 왜 아이를 보여줘야 되며 카세트까지 버려가면서 아니 차에 있는 스티커까지 떼버려가면서 그 짓을 했는데 청각행세 해가면서 아이 아빠인 거 티낼까봐 들킬까봐 내가 왜 걔한테 아이를 보여줘야 돼? 그럴 자격도 없는 새끼인데 내가 미쳤다고.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절대 아이를 보여주려고 안 했었어요. 근데 이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게 있었던 거지.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바뀌어요. 무슨 얘기를 해줬었냐면 부부 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이혼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 쪽으로 못 만나게 하고 예를 들어 아빠 잘못해서 이혼을 하거나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을 해요. 그러면은 그 상대가 받은 상처 때문에 보통 그 배신한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아이를.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. 넌 볼 자격이 없어. 그렇게 해서 억지로 뛰어나가지고 아빠 없는 사람 혹은 엄마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새아빠 새엄마 만나면은 재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아이한테 그게 정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바람 피웠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되면은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 입장에는 달라지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연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거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 아이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랬거든요. 왜냐면 이제 아이는 커가면서 점점 아빠가 필요할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말을 못하지 이제 속으로 이제 끙끙하는 거지. 끙끙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바람 피운 건 아는데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다. 아빠가 궁금하다. 우리 아빠는 그래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? 근데 아빠는 왜 나 찾지 않지? 나는 버려진 걸까? 나는 버려진 거구나.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아빠가 그랬나?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아이가 가진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왜 고쳐먹었냐면, 내가 왜 어른들 문제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는 이유로,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첫 번째 판단을 해버려가지고, 내가 왜 내 아이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낳았다 해서, 그거를 내가 좌우지 해가지고, 안 돼, 싫어. 그리고 내 자식한테 너는 아빠 볼 생각하지 마. 그 새끼한테도 네 자식 볼 생각하지 마. 자격 없으니까. 이러는 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만 혼자 그거에 대해서 끙끙거리게 된다는 거지. 어떤 아빠든 간에 아이한테 필요할 수는 있어요. 그게 뭐 정말 치명적인 아빠가 아니고서야. 예를 들어 뭐 계속 살면서 아이 옆에서 뭐 바람 피우는 모습 보이고 또 혹시 아이 앞에서 뭐 폭력을 휘둘리면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겠지.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 들은 게 정말 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내 사고방식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난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했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차 싶더라고요. 진짜 아이를 위한 게 어떤 건지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서 어떻게 커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 그 상대가 또 아이를 원하지 않고 나 아이 보기 싫어 난 새 인생 출발할 거야 이러면은 안 보여줘도 돼요. 그러면서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하겠지. 너 양육비는 무조건 내라. 안 되면 너 아장 내버리겠다 하겠지. 적어도 네 자식을 만들었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. 내가 대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대라 해서 되는 거랑 본인이 원해서 알아서 주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. 받는 사람 입장에서. 당연히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부부 사이 끝나도 부모 자식 간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. 이어진 그게 있는데 핏줄이 있는데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으로서는 얘가 이제 아이를 그렇게 뭐 행동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아이를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이랑 있으면서 계속 막 행복해 죽어가더라고요.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억지로 띄워놓냐 이거지.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인연은 억지를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합치지는 못하되 걔랑 이제 부부 사이로 합치지는 내가 솔직히 지금 생각에는 걔한테 마음이 없어요. 마음이 없고 너무 이제 큰 일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걔 어떤 달콤한 말도 솔직히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솔직히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.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될 거다. 네가 이렇게 아빠 노릇을 하다가 그 중간에 네가 또 아빠 노릇을 안 해서 네가 아이를 외롭게 하거나 아이한테 안 좋은 타격을 주게 되면 난 또 눈이 뒤집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. 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아니까 알잖아. 네가 내 성격 겪어봐가지고 애들이 안 돼요. 애초에 자기가 그럴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 아이를 끊임없이 원해요.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
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가 나중에 설사 안다고 해도 바람 피운 거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뭐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. 이미 일어난 일을. 그래서 자식한테도 얘기는 하겠지, 솔직하게. 어차피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고, 자식이 기분은 안 좋게 들릴 거고, 아빠가 저런 아빠였구나 실망은 하겠지만,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남자 만나고 저런 남자 만나고, 네 아빠랑 나랑은 안 맞았을 뿐이고, 서로 비난은 하지 않을 거예요. 그게 아이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킬 거예요. 설득을 시키고, 이제 아빠는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할 때 그냥 편하게 절대 눈치 보지 말고 만나게 하고 싶어요. 그렇게 저는. 부모로서의 역할은 솔직히 서로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자식이 눈치 봐야 되며 왜 자식이 긴장을 해야 되고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왜 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모로서 할 짓은 못 되는데.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나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나라고 뭐 솔직히 나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상대한테 막 그렇게 막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막 엄청나지는 않았지, 처음에는.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안 들어서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렇게 제가 생각이 다 있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다 그 많은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알아요.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. 카시트까지 보는 새끼한테 왜 아이를 보여줘요? 그리고 바람 피운 새끼한테 왜 그렇게 보여주는데요?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되면 그게 큰 타격이고 그런 아빠는 아이들 싫어하거든요. 자식으로서도 막 이러는데 그거는 또 우리 설아가 나중에 커봐야 아는 거잖아요. 아직은 영아인데 지금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. 나는 아빠를 보고 싶다. 나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.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했겠지.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우리 어른들끼리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나중에 우리 자식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.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아이는 보여주고 싶어요. 그렇게 해서 우리 설아가 아빠 사랑을 좀 잘 받으면서 나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한테도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제 또 그런 쓰레 같은 행동을 해서 이제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 쓰레 같은 행동은 아니지 뭐 끝나고 나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야.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. 여러분들이 내 선택을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. 양육비는 받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4개월 동안이니까 4개월은 못 받았어요. 그게 이제 얘가 이제 저지르는 빚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다 보니까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저한테 줄 양육비는 없었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좀 갚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벌어오는 돈을 적적 지금 저한테 지금 주고 있거든요.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이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양육비를 받는다 그래서 보여주고 양육비를 안 받는 데서 안 보여주고 이러는 거는 너무 그렇잖아요. 아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사실상 그냥 그런 거 양육비랑 상관없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아빠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양육비는 어차피 나중에 소송 걸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양육비니까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돈을 주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지금 처음으로 받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도 돈 때문에 네가 그럴 자격이 없어. 아이한테도 너 아빠 돈도 안 보내주는데 아빠 왜 만나? 이건 너무 그렇잖아. 아이가 알아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합시다. 내가 결론을 내서 내가 정답인 것 마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.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 냅두고 싶어요. 여러분들 이해해 줄 수 있죠? 사람이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랑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.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여기서 내가 고집을 해버리잖아요. 전문가의 상담을 들으면서도 싫은데요?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
그리고 꼭 전문가라 그래서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내 아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냥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맞는 거는 맞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아니게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.